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난주 금요일 재판 때요.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정진상 실장이 무언가 내게 요구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정진상 실장이 호주 출장이 실질적으로 쉬러 가는 것이니까 시장과 이재명 시장과 편한 사람을 데려가라 해 김문기로 교체가 됐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고 김문기 씨. 원래는 이모 씨가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성남도계공 개발 2팀장이 가기로 돼 있는데 정진상 실장이 야, 저 시장님 쉬러 가시는 거니까 시장님하고 편한 사람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이모 씨가 김문기 씨로 바뀐 거다. 뭐 이런 거죠. 그 공문 있습니까 혹시? 공문 한번 보죠. 그래서 실제 이 당시에 공문 보세요.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 그 위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바뀐 거예요. 이모 씨에서 김문기 씨로. 그 당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사인까지 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4월 14일 날 유동규 씨가 추가로 증인으로 또 출석한다. 이 부분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의 방어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나왔던 얘기들도 사실 호주와 관련된 얘기들만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자세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입장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 의원님 같은 경우 어떻게 같이 갔다 왔는데 모르냐고 하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당위성,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저 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편한 사람의 의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편한 사람의 의미. 알고 있어서 편하다는 건지 아니면 김문기라는 고인이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김문기 전 처장이 상대적으로 저 이전에 있었던 사람보다는 대하기가 수월하다든가 사람을 이렇게 좀 상급자들을 모시는 게 편하다는 건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알아서 그런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이후에 어떻게 또 이재명 현재의 대표와 개인적인 연락도 한 번을 안 주고받았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약간 깨알 기억 같은 거를 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한번 보시면 호주 뉴질랜드 출장 그 당시에 유동규 내가 와이파이 용어를 몰랐어요. 내 와이파이 용어를 모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것도 모르냐 유동규 씨 이러면서 핀잔을 줬는데 그때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김문기 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건데. 배승희 변호사님 편한 사람의 기준. 이 와이파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호주 출장 자체가 굉장히 그 공익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갔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쉬러 갔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외유성 출장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골프를 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너무 즐겁게 갔기 때문에 아마 유동규 씨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을 거예요. 또 호주가 굉장히 그 광활하고 자연이 좋은데 거기에 골프장을 가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고 김문기 씨와의 그 대화 중에서 와이파이라는 것이 뭐 골프에서는 공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걸 또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기억을 해내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 재판 전략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지금 증인으로 나옵니다만 지난번에는 저녁 7시쯤에 그 눈이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검찰이 주신문이 끝나지 못하고 다음에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절차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은 아마 유동규 씨가 좀 더 다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이 과연 가을에나 끝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내년 총선 전에 끝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내놓는 그 전략 자체가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이런 증거들은 이 피고인이 증거 부인을 할 경우에는 그 작성에 참석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유동규 씨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증인이 50명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에 한 번 혹은 뭐 빨라야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면 지금 유동규 씨도 벌써 2번이나 지금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14일까지 50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내년 총선까지도 지금 재판
재판이 1심에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이 재판 지연 전략도 좀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굳이 유동규 씨와의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또 야당 대표이고 또 정치인이고 본인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형사 사건에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이 지연 전략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또 이런 과거의 얘기들을 좀 소환을 했던데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 암기력이 특출난 이재명 대표님 골프 동반 김문기는 암기가 안 되시던가요? 하면서 이재명 대표 자서전에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한답니다. 재명이는 암기력이 특출나 선생님들에게 최고라는 칭찬을 들었어.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하고 친명계 좌장,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친구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스피치의 최대 강점은 암기력이 뒷받침된 국체적 팩트를 제시하는 거다. 근데 김문기 씨는 암기가 안 되시던가요? 글쎄요, 우리 장 최고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어린 시절에 암기 특출났다, 암기 천재다 하는 차원을 가지고 지금 비판받을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자신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개입하는 그리고 다 기억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정치적 브랜드로 삼아왔었어요. 이를테면 트위터 참 많이 하시는 정치인으로 유명했는데 성남시에 보도블록에 하나 문제 생긴 거 본인이 다니다가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고 공무원들 이거 책임지고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사실은 그런 건 동네의 기초의원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잘한 부분까지도 내가 직접 챙기고 기억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삼아놓고 이제 와서는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많은 팀장급 직원 중에 한 명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굵직한 일 했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네. 이게 단순히 어린 시절에 암기 천재였다고 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시장할 때 보도블록 하나는 기억하면서 중요한 이 몇 천억짜리 개발공사 진행하는 그곳의 이 핵심 임원급 처장을 모른다는 거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해왔던 것들이 하나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또 CCTV입니다. CCTV? 그 CCTV 설치해서 나는 뇌물 안 받는다고 자랑을 막 하셨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 그거 작동 안 한다. 그리고 이번에 맞죠. 성남시에서 답변한 걸 보면 그거 언제든지 시장 지시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었고 이 연관 번호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관리 연번, 번호. 관리 연번이 부여되어서 그 그런 거 기록들이 없었다. 다 공개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터지면서 뒤통수 맞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랑해왔던 치적들이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저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가 저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으실 텐데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직도 상실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하고 대선 때 선관위로부터 받은 434억 원 이걸 민주당이 다시 또 반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